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도근시 환자가 가장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거의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이제 동아시아 쪽이 근시의 유병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조사한 것들 보면은 젊은 성인 기준으로 한 80%, 90% 이상도 나온다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근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고도근시도 이제 많겠죠. 또 마찬가지로 한 젊은 성인 정도 됐을 때 한 10% 이상 된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시는 어떤가요? 난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난시도 많은 편이고요. 난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아시아 쪽 인구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아들 같은 경우도 한 20, 30% 이상은 난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난시는 그냥 단독으로 있지는 않고 근시가 있으면서 같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력교정술 레이저 중에 스마일 라식이랑 스마일 프로가 있는데 스마일 프로가 난시 교정하는 데 좋다는 걸 들어가지고요. 스마일 프로가 난시 교정에 탁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주맥스 500으로 하는 스마일 수술이 나온 이후에 정확도나 예측도,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돼서 이제 수술 중에서는 거의 이제 대세가 됐죠. 그 이후에 비주맥스 800으로 하는 스마일 프로가 나왔는데 스마일 프로는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레이저 시력교정술 장비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고 결과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짜이스에서 나오는 장비잖아요. 거기 말고도 이제 비슷한 레이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장비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 짜이스 같은 경우는 의료 수술 장비뿐만 아니고 뭐 렌즈나 뭐 카메라, 반도체 장비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광학이나 레이저 쪽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마일 라식, 스마일 프로 이런 장비가 femtocho 레이저 장비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 수술 장비 중에서는 가장 발전이 된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업체들의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비주맥스 장비가 렌티큘 디자인이나 레이저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고 정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스마일 라식보다 스마일 프로가 거기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레이저 속도로 따지면은 더 빠르다고 하는 장비들도 있는데 이 단순한 레이저 스펙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레이저 쏠 자리를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맞는 자리에 쏴주는 스캐닝 기술이라는 게 또 들어가는데 이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이 비주맥스 장비, 특히 비주맥스 800 스마일 프로 장비가 아주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들 중에 레이저 속도 자체가 빠르다고 하는 장비들도 전체 이제 레이저 절삭 과정을 쭉 진행을 하면 사실 시간은 일반 스마일 라식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는 훨씬 짧게 끝나죠. 한 8초 내외 이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교정이 되고 레이저 절삭면이 또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게 스마일 프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센트럴 라인, 또 오큘라인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이제 서 있을 때, 또 앉아 있을 때 하고 누워 있을 때는 미세하게 눈이 위치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특히 난시가 심하거나 눈 모양이 비대칭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심축이나 난시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오차가 생길 확률이 조금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일 프로로 하시는 게 중심축과 난시축을 정확하게 맞춰서 시력의 질이나 야간의 빛번짐 이런 면에서 다른 수술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야지만 난시 교정에 더 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눈을 고정하는 고정 장치 자체도 좀 개선이 돼 있고요. 시간 자체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수술할 때 또 눈을 잘 못 뜨거나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 움직임 때문에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스마일 프로는 최소화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장 오차가 적고 문제 소지가 적은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예시로 각막 모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경도 근시에 고도 난시가 같이 있는
분인데 각막 모양이 난시가 심한 분들은 팔자처럼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우리 눈이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난시가 심한 분들은 약간 럭비공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은 스마일 프로를 진행을 하셨고 수술 후에 각막의 모양을 보면은 난시가 있는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잘 깎여져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난시 방향에 맞춰서 잘 깎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경도근시가 있고 고도난시가 있던 분인데 이분은 전체적인 모양이 좀 평평해요. 각막 지형도 검사를 보면은 이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쪽은 약간 이제 팔자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 가운데는 팔자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 이분은 또 약간의 비대칭이 좀 있죠. 좌우 형태가 좀 비대칭이 있는 그런 눈이고 이분도 스마일 프로로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모양을 보면 난시 방향에 맞춰서 이제 잘 깎여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깎여져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이 두 분 다 시력은 수술 후에 양안으로 1.2에서 1.5 사이 정도 시력이 잘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경도근시 양이 적었고 난시는 마이너스 2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가 있던 분인데 일반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근시가 많습니다. 근시 위주고 난시가 약간 같이 있는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분들의 특성인데 근시가 적고 난시가 많은 분들은 수술을 했을 때 예측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잔여 난시가 남을 가능성이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이게 근시가 적고 난시가 심할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장비가 스마일 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마일 프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셨고 수술 후에 시력은 양안으로 1.5 이렇게 잘 보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술 전에 고도 근시와 고도 난시가 같이 있던 분이고요. 눈 모양은 아까 보셨던 분들처럼 팔자 모양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약간은 있죠. 전체적으로 조금 평평한 각막이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막 두께는 충분했고 그래서 이분도 스마일 프로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보면은 모양은 아주 예쁘게 난시 방향에 맞춰서 잘 깎여 있죠. 아무래도 고도근시가 같이 있었다 보니까 깎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이 조금 더 평평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잔여 각막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로 난시 축에 맞춰서 잘 깎여 있고 수술 후의 모양도 전체적으로 대칭이 잘 맞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 후에 양안으로 1.2까지 잘 보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근시가 거의 없고 난시는 아주 심한 한 마이너스 5디옵터 가까이 되는 아주 초고도 난시가 있던 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 모래시계 모양, 팔자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차이가 아주 뚜렷한 고도 난시가 있던 분이고 각막 두께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스마일 프로로 해서 진행을 했고 수술 후의 모양을 보면은 난시 방향에 맞게 예쁘게 잘 깎여 있죠. 왼쪽 눈도 난시 방향에 맞게 잘 깎여 있고 그래서 이분도 수술 후에 양안으로 1.2까지 잘 보셨고 난시가 아주 잘 교정이 돼 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아주 초고도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적합한 수술이 스마일 프로 내지는 렌즈 삽입술 이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렌즈 삽입술도 가능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렌즈 삽입술이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있고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결과는 스마일 프로처럼 이제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마다 계속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마일 프로를 선택하셨던 분입니다. 간혹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또 수술을 많이 이제 하고 가시는데 체류 기간이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스마일 프로 쪽으로 하는 게 회복 면에서나 나중에 관리 면에서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있겠고요. 해외에 좀 자주 가셔야 된다든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프로로 하는 게 조금 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스마일 라식으로도 다 되는데 병원에 더 비싼 돈 받으려고 스마일 프로 권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하죠. 진료를 보러 오시면 눈 상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뭐 비싼 수술이라고 다 무조건 권하는 거는 아닙니다. 환자분 눈에 제일 적합한 거, 환자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간혹 어떤 수술을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그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간혹 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수술이라고 저희가 다 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난시가 이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일 프로를 조금 더 정확도 면에서 더 권해드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수술 후에 결과가 좋은 경우에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환자분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해드리는 경우는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